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 PCOS를 일으키는 요인 4가지와 PCOS를 의심할 수 있는 9가지 징후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해야 PCOS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명쾌한 최원장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치료 솔루션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좋은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 PCOS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과 추천 영양제, PCOS가 있다면 꼭 치료해야 하는 명쾌한 알러지 치료 항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왜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적이 없었던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PCOS는 에스트로겐 과잉 상태를 촉진합니다. 배란이 없으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프로게스테론의 분비가 잘 안 되게 되거든요. 이것은 예전에 영상으로 업로드했던 에스트로겐 우세증의 상황과 유사하죠. 그래서 PCOS 대응 전략을 고려할 때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치료하는 전략과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도미넌스 영상을 올려놓고 PCOS는 그와 관련된 질환으로 언급하는 정도로 넘어갔었나 봅니다. 반성하는 의미로 PCOS 해결책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PCOS를 일으키는 요인을 4가지 설명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1차적인 원인을 비만으로 뽑습니다. 비만에 의해 유발된 인슐린 저항성과 에스트로겐의 과다 생성이 PCOS를 유발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PCOS에 당뇨약인 메트포르민을 처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의견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정상 체중의 PCOS 환자분들도 많으신데요. 비만만이 PCOS의 원인이라고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분들은 치료 방향이 애매해집니다. 저는 단순히 비만의 문제를 넘어선 다양한 호르몬 불균형을 치료해 왔는데 그것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 방향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 여러분이 PCOS를 진단받았는데 체지방률이 높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무조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체중 10kg을 감량하면 혈중 인슐린 수치가 40% 감소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35% 감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우세증에도 PCOS에도 가장 먼저 인슐린 저항성 문제를 해결하고 혈당 수치의 균형을 잡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정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과 같은 고혈당 식품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겠죠. 혈당이 상승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액에서 세포로 당을 옮길 겁니다. 인슐린이 급히 분비되면 혈당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콜티솔 수치가 상승합니다. 인슐린과 콜티솔이 널뛰는 것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생성하여 염증을 유발합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인슐린 신호 전달을 방해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혈당을 다시 급등시킬 수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계속 드시면 이런 상태가 무한히 반복되고 인체는 계속 혈당에 널뛰기를 하면서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지속하게 됩니다. 특히 복부 부위의 비만은 PCOS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악화시킵니다. 이 사태를 타파하기 위해서 제가 에스트로겐 우세증 영상에서도 운동을 강조했었는데요. 특히 고강도의 짧은 운동이 힘들지 않은 긴 시간의 운동보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근육 톤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세트 사이에 거의 휴식을 취하지 않고 10분가량의 짧은 시간 동안 고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은 36시간 동안 지방 연소 및 노화 방지 호르몬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또 혈당과 체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코티솔입니다. 코티솔은 부신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데요. 코티솔 수치가 상승하면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여 난소뿐 아니라 부신에서도 안드로겐이 과잉으로 분비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난소 낭종으로 인한 PCOS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초음파상으로 난소는 깨끗한데 혈중 안드로겐 수치가 높은 상황이 되어버려 배란이 안 되니 PCOS로 진단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인 거죠. PCOS가 있는 여성의 2 내지 30%가 부신의 문제로 안드로겐 과다 혈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티솔 수치가 상승하고 혈중 안드로겐 농도가 높아지는 원인을 차단하려면 만성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과도한 다이어트나 과한 운동, 교통사고, 불면증, 긴 근무시간, 야근이나 밤샘 등의 육체적인 스트레스로부터 실연이나 실직, 부부싸움, 고부갈등, 파산 등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모두 다 해당됩니다. 아까는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 고강도 운동이 좋다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런 것이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하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 고민되시기도 하겠죠. 그러나 모든 것에는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부족해도 문제고 너무 과해도 문제인데 그 적절한 선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람마다 다르니 자기의 몸은 자기가 잘 관찰하면서 잘 달래야지 어쩌겠습니까? 또한 감염이나 만성염증, 자가 면역질환 및 환경 독소와 같은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서도 인체의 스트레스 레벨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만성 스트레스 요인을 해결하는 것이 PCOS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이어트를 하는데 운동은 20%, 음식 조절이 80%라는 말이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몸을 치유하는 식단을 따르는 것이 과도한 체중을 감량하고 호르몬 균형을 잡는 강력하고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무슨 음식을 먹는 게 좋은가를 말하기 전에 꼭 단서로 붙는 게 있습니다. 살충제나 방부제를 쓰지 않은 유기농 음식을 선택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런 화학물질이 내분비 호르몬 시스템에 혼란을 줄 수 있는데 PCOS를 비롯한 여타 호르몬 장애가 있다면 그런 종류의 화학물질이 배란을 방해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이옥신, 살충제, 폴리염소 비페닐, PCB, 파라벤, 프탈레이트와 같은 내분비 결합 물질은 인체에 들어가서 에스트로겐과 비슷하게 작용해서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달라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에스트로겐이 프로게스테론보다 우수해서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외부에서 들어온 화학물질이 에스트로겐 흉내를 내며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더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몸에 들어오면 해독 분비가 잘 안 되고 몸에 잔류하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재료는 농약이나 살충제, 첨가물, 방부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을 선택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뜨거운 상태에서도 포탈레이트나 비스페놀 A가 방출되지 않는다고 광고하는 플라스틱 용기가 많이 시판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웬만하면 그냥 도자기 그릇이나 유리 밀폐 용기를 사용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PVC 소재의 투명 랩입니다. 여러분, 랩이 플라스틱 성분인 것은 알고 계시죠? 딱딱한 플라스틱을 쫀득하고 잘 달라붙게 랩으로 만들려면 플라스틱을 말캉하게 만드는 가소제가 많이 필요하겠죠. 랩을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가소제 성분인 프탈레이트가 녹아나오기 쉽습니다. 특히나 기름기가 많거나 알코올 성분이 많은 식품을 랩에 싸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뜨끈뜨끈하게 데워 먹었다고 하면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죠.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는 여러 영상에서 많이 언급을 했는데 과거의 영상은 꼭 확인해 보시고요. 본인 스스로 몸에 나쁜 환경 호르몬의 종류를 알아보고 먹는 음식이나 몸에 바르고 사용하는 물질의 성분을 확인하고 몸에 나쁜 물질을 알아보고 피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PCOS가 있다면 당연히 혈당을 확 높이는 정제 탄수화물이 입에 당길 겁니다. 그런데 염증을 줄이고 몸을 치료하려면 통곡물,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주스나 잼이 아니라 과일과 채소를 통으로 드세요. 베리류, 레몬, 라임 등의 저혈당 과일을 드시고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양배추, 케일, 청경채, 방울 양배추 같은 십자학과 채소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들러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트로겐보다 작용 능력이 몇 배 약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우세증의 증상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하려면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를 늘려야 하는데 육류나 생선을 선택할 때 목초 사육, 방목 사육, 친환경, 자연산 이런 레벨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유, 아보카도나 아보카도 오일, 목조 버터나 기버터 등 이런 건강한 지방들을 몇 끼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지방의 섭취로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공급하면서 정제 탄수화물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바로 신체의 염증을 줄이는 데 또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지방을 태우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장내 미생물을 키우고 장애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간헐적 단식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PCOS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노시톨입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진단받은 여성들은 체내 이노시톨 대사가 불규칙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노시톨은 아미노산을 저장하고 대사하는 데 필요한 물질로서 시트르산해로 TCA 사이클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작용에 관여합니다. 9가지 종류의 이노시톨 중에서 미오이노시톨, MI가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고 난소 기능을 개선하고 난드로겐 수치를 감소시켜 규칙적인 배란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오이노시톨 영양제는 뭐가 좋아요? 그렇게 묻고 싶으실 텐데요. 이노시톨은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메스꺼움, 복부, 가스,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특히나 당뇨 때문에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이노시톨을 추가적으로 복용하면 저혈당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노시톨은 음식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현미나 옥수수, 귀리 등의 곡물 껍질과 콩, 견과류, 소간 등의 육류, 신선한 감귤류 등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좀 더 추천합니다. PCOS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두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PCOS는 염증, 산화 스트레스, 호르몬 불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호르몬 생성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필수 지방이면서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식품에 많이 들어있죠. 야생 연어와 정어리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방목 육류, 방목 계란, 견과류, 특히나 호두, 아마씨나 치아씨드 등의 씨앗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마씨나 치아씨드는 에스트로겐 수치를 개선하는 추가 이점이 있습니다. PCOS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세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PCOS가 있는 여성의 약 70 내지 80%는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것은 PCOS가 있는 여성의 인슐린 저항성과 유의미하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비타민 D3는 비타민 D의 생물학적 활성 상태입니다. 비타민 D2보다 비타민 D 농도를 높이고 유지하는 데 더 강력한 역할을 하거든요. 비타민 D3는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에서 생성되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라도 매일 15분 내지 20분 정도는 햇빛을 맞으라고 하는데요. 비타민 D가 이미 부족한 경우에는 햇빛을 맞는 정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 보충을 해야 합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야생 연어와 지방이 많은 생선, 대구 간유, 목초로 키운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와 생치즈, 달걀 노른자, 버섯, 소 간 등입니다. 보충제를 섭취하려면 비타민 K2가 같이 포함된 제품을 추천합니다. 비타민 D3와 K2가 서로의 효과를 강화시키는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COS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네 번째는 N-아세틸시스테인, NAC입니다. 아미노산 시스테인에 아세틸기가 붙어있는 물질인데요. 마늘 등의 음식에 많이 들어있고요. NAC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여성의 체질량 지수, 체중, 공복 인슐린,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 지단백질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당뇨 치료제 메트포르민과 비교했을 때도 공복 혈당 수치를 상당히 감소시켰다고 하고요. 그래서 NAC가 과안드로겐증, 고인슐린 혈증 및 월경 불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임신 및 배란율에 상당한 개선을 보였다는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좋은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 PCOS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과 추천 영양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개선하거나 병원의 약물 치료로 호전될 수 있었다면 명쾌한 체원장을 찾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명쾌한 체원장에게는 어떤 추가 전략이 있는가 하니 호르몬의 불균형 그 자체를 치료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PCOS를 유발하는 원인을 말씀드릴 때 호르몬 분비를 명령하는 뇌하수체의 비정상적인 작동이 호르몬 밸런스를 망가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뇌하수체의 문제 자체를 치료해야 하는 것이고 시상하부의 작용을 조절하는 뇌하수체와 여타 뇌의 다른 부위와의 밸런스를 치료해야 합니다. 22번 항목 브레인 믹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른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 분비샘의 문제, 특히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도 체크하고 다른 뇌 분비샘과의 밸런스를 조절해야죠. 23번 항목 글랜드 믹스입니다. 그리고 난포 자극 호르몬 FSH, 난포를 터뜨려 배란을 일으키는 황체 형성 호르몬 LH의 문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안드로겐 등의 성호르몬 자체에 대한 인체의 과민 반응을 체크하고 치료합니다. 15번 호르몬 믹스 항목에 해당되고요. 코티솔, 아드레날린 등의 스트레스 호르몬, T3, T4 등의 갑상선 호르몬을 비롯한 여타 호르몬과의 상호작용도 체크해야 됩니다. 24번 글랜듈라 믹스에 해당됩니다. 이런 종류의 호르몬 문제를 바로 잡아야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PCOS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15번이 뭐야 24번이 뭐야 당황하신 여러분들, 명쾌한 알러지 치료 항목에 대해서는 쇼츠에 올려놨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치료할 수 있다는 말만 잔뜩 해놓고는 도대체 치료 원리에 대해서 왜 설명을 안 하냐는 댓글도 자주 올라오는데요. 그런 내용을 매번 영상에 다 섞을 수가 없습니다. 치료 원리 영상은 다른 영상으로 이미 올려놨습니다. 기존의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려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PCOS는 그저 배란이 안 되는 차원의 단순한 질환이 아니니까 주의하시고 PCOS에서 빨리 호전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스스로 노력을 해봤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